네,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인 중국 비아디가 지난달 한국에 상륙했죠. 첫 모델인 아토3 사전 계약이 비교적 순조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지 아니면 미풍에 그칠지 조인철 비아디 코리아 승용사업부문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비아디 론칭 행사 지난달 참 언론 관심 많이 끌었습니다. 네. 지금 이미 버스 전기차 비아디 버스는 지금 국내에서 이미 16년부터 들어와 있잖아요. 이번에 들어온 게 승용 전기차인데 맞습니다. 첫 모델이 준중 SUV 아토3라고 했어요. 네. 이게 어떤 차입니까, 우선? 아토3는 소형 전기차입니다. 전기 네. SUV 차인데 BYD가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선보이는 이게요? SUV 모델이고 예. 이 모델이 이제 2022년에 사실 세계 시장에 출시를 했는데 2022년. 그 이후 한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글로벌리 한 100만 대가 판매가 될 정도로 BYD 내에서는 베스트셀링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모델이 이 한국 시장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적합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왜 이게 적합하다고 보신 거예요? 일단은 편의성이 좋고 그다음에 합리성을 갖춘 차, 그러니까 적절한 사양을 가지고 있는 차고 네. 적당한 크기고 그다음에 편의 사양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패밀리카로서도 타기가 좋고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쉽게 타실 수 있는 차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디 론칭 행사에서도 이 가격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아토3 네. 지금 소매 가격이 동급의 우리 국산차보다 한 1,000만 원가량 낮다는데 어떻게 지금 가격이 책정돼 있죠? 저희가 아토3 처음 출시하면서 두 가지 트림으로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아토3 기본 트림이 있고 기본. 아토3 플러스라는 상위 트림이 있는데 네. 기본 트림은 저희가 3,150만 원에 출시를 했고 예. 상위 트림 아토3 플러스는 저희가 3,330만 원에 책정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네. 뭐 요 가격은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저희 아직 보조금 책정이 안 됐고 아직 정확히 보조금이 아직 안 예, 나왔어요. 예, 관계 당국에서 지금 산정 중이고 예. 저희가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보조금액이 좀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후반대 구매가 가능하실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이 중앙정부 보조금이 있고 지방 보조금이 지방정부, 있잖아요. 예. 뭐 한 얼마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네, 그 정도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대라고 하니까 뭐 거의 2,950만 원 뭐 이런 정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정도. 그런데 이 기본 트림과 플러스가 있는데 보통 차를 살 때 이 사양을 막 조금씩 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이것도 그런가요? 어차피 사양 자체가 한 4가지 정도가 추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돈을 더 지불하시고 상위 트림으로 가시는 분들이 현재는 좀 많고 그리고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뭐 합리적으로 트림을 책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이제 가격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지금 사전 계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사전 계약 상황은 어때요? 생각보다 저희 반응이 괜찮아서 저희가 설날 연휴를 거쳐서 네. 한 1,500개 정도의 그 계약이 이미 됐고 지금 거의 2,000개 계약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사전 계약이? 네네. 뭐 사전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이 반드시 판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예. 한 뭐 절반 정도 됩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 책정이 아직 안 아직 안 됐기 됐으니까.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고객분들이 차를 이제 납품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계약 중에서 몇 대가 이제 실제 판매가 될지. 될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니까 아직 좀 시간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500대 이상이라 그러면 뭐 한 달 정도 지금 론칭한 지 한 달 아직 안 한 달이 채 안 한 됐습니다. 달이 채 안 예, 됐잖아요. 예, 예. 이 속도는 꽤 만족한 기대 이상이네요.
네, 초기 반응으로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예. 단 이제 이 추세가 지속이 돼야 된다는 저희 과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실제 판매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조금 네. 봐야만 좀 정확히 알 것 같은데 이 보통 외제차, 다른 외제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비아디의 경우에도 매장이 과연 많이 있을까? 또 이렇게 서비스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소비자들이 좀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매장 서비스 만족도 같은 게 좀. 저희가 이제 매장도 사실 판매하기 위한 전시장도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만 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확장할 거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서비스 센터. 예, 그 네. 이제 고객들이 차량을 구입하시고 나서 사후 유지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센터를 이제 론치 시기부터 저희는 이미 그 전기차 주요 권역 8개 권역이 있거든요. 예. 거기는 이미 그 서비스 센터를 완비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8개 권역이 어디 주로 수도권? 주로 이제 그 서울, 경기, 그다음에 경상권, 뭐 전라권 이런 식으로 아. 도인데 남북을 합친권입니다. 예, 보통. 8개. 예, 그래서 그 권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추고 시작을 했고 이번 달 말에도 저희가 한 12개까지 이제 확대를 할 거고 올해 말까지 저희가 한 30개 정도 서비스 센터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비스에 있어서는 서비스 센터의 수뿐만 아니라 예. 부품 가격이나 부품이 이제 적기에 공급이 되냐, 그다음에 보증 조건은 어떠냐 이런 그렇죠. 부분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맡겼는데 뭐 수리하는데 오래 걸려버리면 맞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품 가격은 아마 출시하고 나서 소비자분들이 차를 타시면서 아마 느끼실 텐데 업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일단 부품 가격은 책정을 했고요. 예. 그 서비스 부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예. 굉장히 물류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뭐 상하이에서 하루면 사실 오는 거기 상하이에서,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이점에 더해서 저희가 또 평택에 이미 부품 센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뭐 아직은 크지는 않은데 예. 이제 앞으로 판매량에 따라서 부품 센터의 규모도 이제 신속하게 저희가 확대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서비스 센터에 대한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연 비아디가 고객의 그 높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다 이 중국 제품에서 늘 얘기되는 게 이 소비자들의 신뢰 그리고 선호입니다. 소비자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중국 차를. 그리고 뭐 좋은 전기차도 많고 뭐 그런데 이 선호도가 나올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얘기세요? 일단은 그 중국산 제품, 뭐 자동차 이전에 중국산 소비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싸구려라는 이미지가 네.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예. 그게 이제 자동차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BYD의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 시간 동안.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이 좋은 건 아는데 이제 고객들의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차 브랜드에 대한 예. 그런 선입견.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사실은 향후 수년간은 고객들이 저희 차를 타보시고 정말 제대로 경험을 하시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데 네. 저희가 좀 마케팅이나 판매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갈 생각입니다.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많이 어떻게 할 수 있죠? 뭐 타기 전에. 시승의 기회를 많이 드리게 하는 거죠. 전시장뿐만 아니라 예. 저희가 다양한 행사나 어. 팝업 스토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전을 해보시고 만져보시고 네. 제품의 질을 평가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많은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사기 전에 많이 타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렌터카로 이렇게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은 네. 방법도 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렌트카 회사 쪽도 아직은 접촉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직은? 렌트카 회사 쪽에도 저희가 판매를 좀 해서 보통 이제 한국 그 소비자분들이 제주도 가셔서 많이 타보시지 하잖아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 가셔가지고 한번 좀 경험을 하실 수 있게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좀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충전하면 어느 정도 가는 거죠? 이거는 뭐 정부 공인으로는 321km 가는 겁니다. 321km. 최근에 이게 전기차 화재 사고가 좀 많이 나서 네네. 물론 이 다른 차종이었습니다만 좀 걱정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특별하게 좀 더 대비를 하거나 그 부분에 좀 뭐 기술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화재. 일단은 그 인산철 배터리 자체는 예.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또는 화재 위험에 있어서는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다고 보통 인산철 통상적으로 배터리가? 얘기를 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은 오히려 더 좋다고 통상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제 타 보시면은 향후에 그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 지금 아토3 첫 모델 아토3가 아까 2022년에 글로벌하게 출발을 해서 1,100만 대가 지금 팔렸다고 네네. 했잖아요. 일본에서도 꽤 팔린 것 같은데요. 일본도 사실은 이 전기차 시장에 좀 볼모지이면서도 네. 특히 해외 브랜드에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아디는 어떻게 일본에 진출해서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았어요? 일본에 BYD가 진출한 거는 2022년 재작년이었습니다. 2022년? 네. 23년이죠. 3년 재작년. 2023년. 예. 재작년에 론치를 했고 이제 작년까지 2개년을 판매를 했는데 첫 해에 비해서 두 번째 해는 또 판매 성장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일본 시장은 수입차에 일단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제조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건 한국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 국내 제조사가 강하다 보니까 수입차에 대한 수용도가 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수입차가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10% 아직 정도입니다. 10%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일본은 자국 브랜드가 하이브리드를 주로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판매가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용도도 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일본이라서 BYD는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가지고 일본 시장에 출시를 했고 그냥 소소하게 저희가 성과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판매도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또 증가를 많이 했고 향후에도 차근차근 판매량은 증대를 시켜서 일본에서도 전기차 보급량을 늘려가는데 좀 앞장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정말 외제차, 특히 전기차의 뭐 정말 볼모지 무덤이라고도 하는데 뭐 우리 시장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 외제차가 20%라고 하지만 특히 중국 승용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 선호도, 만족도 이런 건 정말 어떨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판매를 유지하려면 나름 비아디 코리아로서는 한 달에 몇 대 정도는 팔아야 운영이 될 거다 또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목표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단은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한 1, 2년 또는 2, 3년 정도는 그러니까 BYD 브랜드 제품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가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판매 목표를 구체적으로 주지는 않고 저희가 가고 있고 그거는 본사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비아디 이 관세 문제를 얘기하던데 관세만큼을 딜러한테 관세를 깎아줘서 가격을 좀 낮게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희가 좀 사실은 뭐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관세를 부담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런 거는 그런 저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 그냥 저희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냐, BYD 차량을 구매할 수 있냐를 가지고 저희는 가격 책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 비아디 한국 진출에 신경을 쓰는 곳이 많죠. 우리 현대 기아차, 뭐 비아디 전시장 인근에 현대 전기차 전용 전시장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현대 기아차와의 뭐 경쟁이랄까 현대 기아차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현대 기아차 뭐 저희 브랜드가 아닌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글로벌리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렇죠. 정말 잘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래서 BYD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아시아 기업으로서 대단히 저희는 저희마저도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저희 뿌듯하게 보고 있고요. 예. 그 현대 기아 자동차도 결국은 이제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한국 시장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전기차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덜 팔리는 편이죠. 우리도. 그래서 현대 기아차도 지금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좋은 모델들도 지금 많이 내놓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 보급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BYD도 결국은 전기차 자체 판매를 늘리는 소위 말하는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를 같이 하는 네. 동반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예. 그래서 동반자이기 때문에 손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현대기아차는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BYD는 아직은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 브랜드, 그다음에 소비자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아디 전체 얘기 마지막으로 묻고 싶네요. 저 글로벌 시장에서 비아디가 지난해 뭐 통계가 이제 나왔을 때 얼마나 팔았는지 올해 판매 목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비아디 전체로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BYD 전체 승용차 판매는 472만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472만 대. 472만 대에서는 이제 순수 전기차도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도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는 사실상 세계 1위는 아니고 테슬라의 한 2만여 대 차이로 순수 2위고 전기차로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합치면 이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독보적으로 제일 많이 판 브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마찬가지로 올해도 BYD가 전 세계적으로 몇 대 이상을 판매하겠다 이런 목표는 특별히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난달 한국 시장에 전기 승용차를 출시한 비아디 코리아 승용사업 부문의 조인철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